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시장 하루 어떠셨는지요? 2640선까지 좀 돌파를 하더니 2600선 코스피 종합지수 공방이 계속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그 전반 오전장에는 좀 체감지수가 안 좋으셨을 것 같고 2차전지와 더불어서 반도체까지 안 좋았고 오후장에는 조금 체감지수가 좀 개선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반기가 끝나고 상당히 글로벌 시황 변수가 어려운 국면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요소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지는 금리 동결에 대한 불확실성인 것 같은데 이면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 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 가격까지 등등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방향성을 찾고 또 내 포트와 내 섹터가 어떤지 또 어느 플로우를 타고 저점에서 고점으로 향해서 가야 될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복습하는 시간, 그게 명의 복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은 저 김민준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보시죠. 코스피 지수 그래도 2600선 지켰습니다. 260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0.18% 정도. 정략 후강 장세였다 이렇게 좀 지칭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렇게 매도세가 거칠었다. 양대 시장이 매도세가 좀 헤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힘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지지부진했다.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내 섹터와 내 종목에 대한 점검은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거시적인 관점부터 좀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굉장히 13,500선을 언제 넘어가나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벌써 15,000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 차트 모습입니다만은 현물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전반기하고 특별하게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씩 좀 써보면 아직도 고금리 상황인 것 같고 그러죠? 현재.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기조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까? 그렇죠. 올해 지금 하반기 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연준에서 2번 더 인상하겠다고 하네요. 2번. 2번 더. 상당히 이러한 불확실성인 요소들. 야, 금리 인하로 좀 빠르게 가지 않겠어? 동결을 좀 했는데 이제나 저제나 인상은 그만하지 않겠어? 이런 내용들. 점도표에도 항상 좀 그렇지만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두 가지가 요 한 1, 2주 사이에 도드라지게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주일 사이에. 아직도 고금리 기조고 금리 인상 기조 연준에서 계속 알려줍니다. 변함없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 딥하게 가면 명인의 복귀의 어떤 취지와 좀 어긋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합니다. 경기 둔화보다는 이거보다는 아직도 표면적인 이유는 물가 여기에 좀 더 우위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계속 금리 인상을 해왔고 분명히 금리 인상이 경기 둔화를 가져오고 물론 안에 세부적으로 딥하게 들어가 보면 공급자관리협회에서 제시한 PMI라든지 또 서비스업이라든지 좀 다릅니다. 그거는 각국의 근간이 되는 요소가 달리기 때문에 지금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여기에 좀 더 우위를 둔다면 이런 기조까지는 좀 못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연준은 FOMC는 지금도 여기에 조금 더 우위를 두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비춰지는 내용은.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딥한 지식, 해박한 지식이 내 주식의 보유에서 끌고 가는데 저는 심리적이나 멘탈적으로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면의 상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 미국의 속내라든지 저는 주관적으로 미국의 음모론도 좀 이야기하고 이런 쪽인데 미국을 위한 미국의 이안 이런 판이 좀 깔아졌다고 보는 쪽이지만 지금 내용은 아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지수 포인트가 여기인데 지금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조정의 뭐 깊이, 이걸 또 이제 이야기 안 할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고 싶어요. 기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점쟁이가 돼야 되는 요소지만 뭐 이건 좀 어렵다고 치고요. 네.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시장의 어떤 파도에 휩쓸려서 우리가 물을 타고 가야지. 나한테 시장이 이렇게 맞춰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시장의 한낱 개미일 뿐이고요. 네. 그래서 조정의 깊이 정도 뭐 타겟팅을 좀 해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물론 6월물입니다만은 6월물 기준으로 13,500포인트. 조정의 깊이가 좀 깊어 보입니다. 뭐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만은 기간까지 좀 측정을 한다면 뭐 기간은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너무 좀 그렇고요. 저 김민준의 주관적인 기간 조정 기간 7월 11일 정도로 봅니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생방송 나와서 무서운 발언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지수가 좀 높아요. 이것이 특정 종목들의 상승이 뭐 기울어진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지수 상승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면 10종목 내외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국내도 좀 마찬가지예요. 특정 종목들의 상승이 분명히 이렇게 가져온 거는 맞는데 과연 그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이렇게 써봐야 되겠죠.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바로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특정 종목의 어떤 이 쏠림 현상이 경기 침체 면에서 그러니까 되는 사람만 되고 가는 종목만 간다고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어요. 종목을 하나 좀 봐보시죠. 이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꼭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 방송을 저 김민준의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거 엔비디아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예시입니다. 엔비디아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게 2차 전지다. 이게 반도체다. 이게 자동차다. 그 무엇이든 애니메이 좋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상당히 고점입니다. 이거 연고점이거든요. 여러분들. 연고점이에요. 내가 여기서 사고 싶어요. 예시입니다. 매수를 하고 싶어요.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간 분배를 잘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뭐 방송하시는 PD님도 마찬가지고 그 누가 됐든 지금 사시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각각 틀릴 거예요. 대다수는 너무 고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를 할 겁니다. 네. 뭐가 됐든 어떤 의견이든 존중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가 불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이거 아니죠. 가능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요. 가능해요. 그럼 어떨 때 가능한 거냐?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여기가 엔비디아가 여기 있으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변동성의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분은 2차 전지 소재가 변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은 또 자동차가 변동성이 높다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 AI 반도체니까 이 부분이 변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이 변동성에 노출된 종목을 본인이 매수해서 감내하면 됩니다. 이러면 사셔도 돼요.
나는 앞으로 이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샀는데 이 변동성에 취약하고 노출이 될 만한 종목을 샀는데 나는 그것을 감내하기는 싫다. 주식시장에 그런 건 없습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손실도 클 수 있고 수익도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크게 이런 거 없습니다. 전 세계 누가 와도 그렇게 안 돼요.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샀으면 노출에 된 종목을 샀으면 감내하십시오. 저는 주식에 관해서 늘 인생을 배웠다고 말하는데 인생도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감내를 해야지 성숙해집니다. 주식은 어떻게 되냐? 변동성 노출 종목을 선택했으면 감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수익률을 이어질 수도 있고 손실률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내를 안 하면 무조건 손실률이에요.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 변동성 노출이 되는 것을 이겨내고 나는 감내해가면서 더 갈 수 있느냐? 그러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지수로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조정이 올 것 같은데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심화될 것 같다.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이 조정이 뭐 여기일지 여기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타겟팅을 했지만 저는 쉽사리 죽지 않는다고 봐요. 특히나 지금의 어떤 캐시카우의 역할을 했던 종목들, 특히나 시세 반등이 높았던 종목들, 캐시카우가 있던 없던 뭐 2차전지하고 반도체를 아무래도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어제는 미증시가 휴장이었으니까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추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단기 과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단기 과열 후에 내가 감내를 하면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평가를 해봤을 때 지금의 시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특정 종목 섹터를 보게 되면 테슬라,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국내로 좀 더 가보면 2차전지 반도체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반도체 종목들 쏠림 현상이 투심을 어지럽힐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전문가라면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게 저는 전문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맞춰가지고 투심이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감내를 하고 투심이 안 어지럽혀질 수 있느냐 평가를 해봤을 때 결국은 반도체나 2차전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는 굳건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을 보시게 되면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이 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604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수급이 좀 부재했어요. 조정이 여기냐. 지금 21선입니다. 여기가. 여기도 좀 줄을 그어놨는데 저는 여기서 조정타가 안 나온다고 보고요.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하방 경직성의 레인지 범위는 이 정도입니다.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종목군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사이드 쪽에서 좀 소외주들 반등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중국 관련주들. 특히 또 뭐 최근에 좀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주도주 수급은 부재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투심이 조금 악화되면서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서 사이드 쪽 소외주들이 부각이 되는 상황 속에서 주도주들이 계속적으로 소외가 됐느냐. 그러면 소외가 됐다면 어느 쪽이 소외가 크게 됐느냐. 2차전지냐 반도체냐. 반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도세는 2차전지가 확실히 좀 가팔랐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지금은 시소게임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2차전지의 감내 수준보다는 반도체가 조금 더 뭐 서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존중을 하고요. 조금 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투자 수준 같다. 이렇게 평가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이닉스 양봉 마감이 됐거든요. 일단 시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더 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2023년에 시세는 이 정도라고 봐요. 네. 여기가 한계치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수치적으로 확인을 안 했으니까.
어쨌든 기대감에 올라온 거잖아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나와봐야 아는 거지. 근데 그 종목에 대한 확신과 믿음, 앞으로 이 영역이 캐시카우 역할을 할 거야. SK 하이닉스를 이야기하면 결국 AI 반도체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AI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결국 HBM으로 가거든요. 1, 2, 3 이렇게. 이게 실제로 연결관계가 챗 GPT로 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쏘올링공이 됐고 이게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캐시카우가 되는 상황 속에서 캐캐묵은 D램이나 물론 HBM도 고대형 메모리지만 낸드는 올라올 수 있는 것이냐. 아직까지도 재고는 많이 쌓여 있지만 변곡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냐.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좀 조정을 받겠죠. 투자해 가시는 분들은 늘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뭐 끌고 갈 건데 지금 결국은 뭐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조정폭은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저는 하방 낙폭이 막 뚫고 다시 막 여기로 내려간다 이래 보이진 않아요. 네. 확실하게 오늘 전략 후강이었지만 반도체 쌍도마차는 물론이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저점 인식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거야. 저는 여기에 관해서도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거야. 점진적으로 하반기에 회복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거야가 AI 반도체입니까? 어디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올해 전반기에 AI 반도체를 예측했던 사람이 누가 있죠?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챗 GPT라는 게. 그리고 AI 반도체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거야가 아니죠. 저 김민준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캐시카우죠. 산업 전반에 AI 반도체를 바라보는 챗 GPT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개인정보에 취약하다. 흔히 말하는 베끼기. 학생들이 숙제도 베끼고 연구원들이 숙제도 베끼고 기술력 노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평가를 해요? 산업 전반에 곳곳에 들어오는 이유가 실보다 득이 크다고 평가하니까 AI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득이 더 커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거야. AI 반도체는 해당성이 없습니다. 새로운 뉴 캐시카우죠. 점진적인 회복이 될 거야는 전통적인 D램이죠. 낸드. 이 부분이 재고가 감산되면서 회복될 거야.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고 기존에 안 좋았던 것들도 더 좋아질 거. 그러면 비중을 좀 줘봐야 되겠죠. 지금의 주가 견인 요소를 가져갔던 것이 여기가 좀 큽니까? 여기가 좀 큽니까? AI 반도체가. 그러면 좀 예쁘게 써보죠. AI 반도체. 전통. 뭐 D램, 낸드. 여기는 뭐 재고 감소네요. 네. 지금의 반도체 시세 견인을 역할을 했던 거는 전 여기가 70, 80이라고 봐요. 여기가 20, 30입니다. 왜냐? 여기 재고를 보면요.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어들 거야. 2분기 때 줄어들 거야. 3분기 때 줄어들 거야. 변곡이 발생될 거야. 그 딱 출발선상에 와 있어요. 물론 그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됐지만 그 기대감은 20, 30%다. AI 반도체는 새로운 캐시카우가 나타나면서 시세 견인차를 역할한 게 7, 80%다.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있던 그 반도체에 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가지면서 산업 전반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도체를 보게 되면 확실히 그 종목들 장생돼요. 오늘 특정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좀 많이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은 몇 개만 좀 뽑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 TS입니다. 네. 거의 35,000원부터 57,000원까지 다른 프로에서도 뭐 추천도 해보고 언급도 해봤는데 상당히 많이 뛰었죠, 여러분들. 뭐 시세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뭐 나아진 건 없거든요. 결국은 수급 개선, 그 다음에 개별 모멘텀이 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기존에 조금 강세를 띄었던 SNS텍 계속 우상향, HPSP 장비 계속 우상향. 그리고 여기서 쏘아올린 공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PCB 쪽 대덕전자. 이거 지금 2만 원부터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2만 원부터 2만 원인데 오늘 3만 원까지 찍었어요. 50%가 올랐습니다. 반도체 적게 올랐나요?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수급이나 어떤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 좀 강세였어요. 이런 현상이,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좀 퍼질 거야. 뭐 이런 인식도 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개별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좀 나타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시간 할애를 여기는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파라다이스 좀 보시죠. 오늘 중국 관련전 종목들이 반등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렇게 좀 썼는데, 오늘 경기 부양책도 좀 나왔고, 미중 간의 관계가 조금 긴장도 완화되는 모습도 나왔고, 좋다 이거야. 그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미중 긴장 완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그러면 중국 소비 어떤 관련된 주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수급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안 됐느냐. 이거는 뭐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좀 됐거든요. 특히나 LCC라든지 면세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1분기도 잘 썼고. 그러면 실적 수급에 개선이 되고 있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반등 요소가 나왔던 게 경기 부양책, 미중 긴장 완화니까 결국은 어떤 정치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시세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중국 관련된 주의 특징이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보니까 MLF냐 LPR이냐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LPR이 실질금리거든요. 시중 그 평균은행의 실질금리인데 오늘 LPR 하향조 정도 한몫을 좀 했습니다. 이런 여러 관점이 중요한데 저는 중국의 어떤 그 종목들을, 섹터들을 포트에 편제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실적이나 어떤 수급의 개선 효과가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 정치적 아까 긴장감 완화 측면이 조금은 지금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긴 측면에서 중국을 좀 바라보면 이것도 너무 딥하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성장률이 어찌됐건 몇 개 없습니다. 뭐 인도, 베트남, 중국 정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성장률이 낮지 않거든요. 중국 관련주를 긴 관점 쪽에서 성장률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훗날에는 실적이나 수급이 개선되는 유동성 효과를 좀 발휘했을 때 여기까지 간다면 더 도드라진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긴 관점으로 투자 관점은 좀 유효하다. 종목은 뭐 역시나 면세, 카지노, ACC, 여행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조선 종목들이었습니다. 뭐 조선은 딱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3사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고 HD 현대중공업이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인데 저는 올해 각각 뭐 수주가 다를 것 같고 삼성중공업이 가장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그 시세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한 40% 정도 올랐거든요. 네. 뭐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눌림목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원티어 기자재 쪽에서는 동성화이텍을 유심히 좀 봐보자. 내용은 변함없습니다. 수주 호황에 대한 인식, 실적 개선 기대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뭐 시장이 녹록치 않았는데 그래도 가는 섹터는 있고 가는 종목은 있는 것 같고 또 시장에 처진 종목도 있는데 명인의 해안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대외 변동성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황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표면적인 시황은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이면이 굉장히 주관적 해석들이 깊어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는 건데 뭐 금리 인상 이런 의견들 분분합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뭐가 됐든. 그러면 이거를 기회로 볼 것이냐 이거를 위기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지금 시장에 나온 게 이건데 이걸 위기로 볼 것이냐 기회로 볼 것이냐 이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 시간이 더 된다면 합당한 이유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기회로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런데 이 조정 국면을 기회로 인식해야 된다. 하방 지지라인은 코스피 지수 2540선에서
2470선을 보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시 투자하시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 추가 매수 유의하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변함없습니다. 주도주 안에서 승부 보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2차 전지 장비, 신재생, 제약바이오, 뭐 소외주 쪽에서 하나 더 한다면 조선까지 좀 포함을 시켜서 숲은 잘 보고 끌고 간다면 또 인고의 시간을 거친다면 수익률 게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